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원입니다. 시각예술가는 자신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생각을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평면 또는 입체로 표현하는 직업입니다. 이러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할 것인지 생각을 정리하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글쓰기를 하면서 시각적으로 표현할 것을 정리합니다. 좋은 글쓰기 훈련을 위해서 본인에게 맞는 서적을 찾아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저 또한 이렇게 항상 이런 작업물들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그림책 같은 제 생각을 정리하는 이런 책을 하나씩 만들면서 작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창작물을 만들기 전에 한번 거기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작업을 들어간다면 좀 더 멋진 작업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책을 한 권 추천드리자면은 예술가의 글쓰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글쓰기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조형 원리를 바탕으로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우선은 글쓰기를 통해서 개념이 정해졌다면 시각적 표현을 위한 기본적인 조형 원리를 익히고 이를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조형 원리 이론을 배우는 과정은 교육기관이나 서적을 통해 할 수 있지만 이론을 바탕으로 표현하는 연습은 시각예술과 교육자를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습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자세를 배우는 과정이기에 처음부터 잘못된 기본을 배우면 잘못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실기 실습을 들어갈 때는 주위의 어른들이나 그걸 먼저 답습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시작하는 게 좀 더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책을 한 권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디자인 베이직의 조형 원리라는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조형의 원리를 잘 정리해 준 책입니다. 네, 그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한 문장을 한번 책에서 발췌한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낯선 경험의 페이지 87페이지를 보면은 고흐는 역사상 가장 천진하고 우직한 화가일 것입니다. 우직한 사람이 그림을 막 배우면서 그림은 더욱 천진하고 우직합니다. 고흐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중국어로는 어리석음을 감자로 씁니다. 어리석음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자신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말씀드린 건데 기교를 부려 그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직하고 우직하게 그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려운 일이죠. 기교는 노력해 갈고 닦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우직한 것은 타고난 천품입니다. 배우려 해도 배울 수가 없지요. 여기서 발췌한 내용은 그런 이렇게 우직한 마음,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마음을 우직하다는 표현으로 저는 썼다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런 마음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술가로서 그 겸허한 자세로 늘 정진하려는 마음가짐, 그리고 예술가로서 자신과 타인에게 부끄럽지 않게 바른 표현을 하려는 마음가짐, 예술가로서 포기하지 않고 하려는 마음가짐으로 비롯된 거고요. 이러한 마음가짐은 다양한 예술가, 교육자들에게 많은 대화와 가르침, 협업활동 등으로 평생 자신을 성찰하며 익혀야 하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마음가짐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기 어려운데요. 그만큼 많은 창작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마음가짐을 여러분들도 배워가면서 익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장 세 가지가 제가 말하고 싶은 이런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한 예술가들에게 위한 훈련입니다.
네, 이번 수업은 이렇게 아트 토이를 체험하는 수업을 할 거예요. 토이는 가지고 노는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원래 처음에 토이는 이렇게 흙이나 자연물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과학과 다양한 소재가 개발되면서 뭐 철이나 종이 그리고 도자기 등으로 토이를 이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는 뭐 전자회로라든지 IoT 그리고 뭐 좀 더 과학이 발달되면서 다양한 또 토이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토이는 과학과 연관이 돼서 다양한 소재가 개발되면 될수록 다양한 토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이는 크게 디자인 토이와 아트 토이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 토이는 여러분들이 편의점이나 아니면 왕구, 문구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대량 생산된 토이입니다. 네, 뭐 레고나 베어블릭 같은 토이도 여기에 속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모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히어로 토이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디자인 토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검토, 마케팅 검토, 컨셉 도출, 스케치, 2D 렌더링, 3D 모델링, 기구 설계 및 회로 설계, 목업 제작 및 검토, 금형 설계 및 양산 준비, 그리고 프리 프로덕트 테스트, 그리고 마케팅 준비, 판매 같은 이렇게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과정이 있는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토이가 디자인 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게 아트 토이와의 차이점입니다. 반면 아트 토이는 아까 전처럼 보여드린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이 없이 개인이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는 과정을 모두 거칩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 토이와 가장 큰 차이점은 작가의 표현이 들어간 것을 아트 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여진 사진처럼 아트 토이 같은 경우는 그 작가들이 옷을 만들다거나 신발을 만들어서 또는 이렇게 소량으로 조각을 해서 또 이렇게 소량으로 또 복제를 해서 만드는 게 아트 토이고요. 네, 지금 사진처럼 작가들은 저렇게 하나하나씩 조형을 하고 소량으로 생성해서 이렇게 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 같은 경우도 대량 생산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작은 피스들로 하나하나씩 손수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아트 토이와 디자인 토이에서 차이점이라 볼 수 있고, 디자인 토이에서는 대부분 볼 수 없는 아트 토이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조각들이 모여진다면 이제는 이렇게 하나의 작은 신발이 탄생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나의 장인 정신으로 하나의 한 사람의 약간 신념과 가치가 담긴 그런 작품들이 아트 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식으로 소량으로 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색을 칠한 다음에 이렇게 조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요번에 한번 아트 토이하고 디자인 토이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체험을 해볼 텐데요. 제가 만든 페이퍼 토이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한번 아트 토이도 체험해보고 디자인 토이도 체험함으로써 한번 작가의 진로를 한번 탐색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페이퍼 토이를 준비했습니다. 페이퍼 토이의 제작 과정은 종이에다 프린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목형을 제작을 한 다음에 이렇게 도무선 기계를 통해서 찍어내는 과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한 강아지 박스도 이렇게 목형 칼날판을 만들고 그리고 출력판을 만들어서 그 칼날에 맞는 거를 찍어내서 만든 겁니다.
네, 크게 페이퍼 토이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우선 평면에서 입체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정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고정을 할 때는 풀을 칠해서 고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종이와 종이를 끼워서 고정하는 방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페이퍼 토이를 주로 제작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작할 방식은 풀로 이렇게 칠해서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지금 보이는 페이퍼 토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평면에 펼쳐져 있죠. 이제 이거를 입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서 이제 떼어내시면 되고요. 떼어낸 다음에 그 칼선대로 한 번씩 접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그 면에다가 접착제를 붙여서 이제 이렇게 입체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고정이 된다면 이런 형식의 얼굴이 나오는데요. 밑면도 똑같이 이렇게 풀칠을 해서 박스를 만들어주고 고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형태가 이렇게 네, 닭 모양의 박스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체험할 거는 블록박스와 야옹이 박스입니다. 네, 야옹이 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없고 야옹이 박스 대신 강아지 박스를 대체해서 할 텐데요. 야옹이 박스 야옹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접착제가 아닌 사이에 틈을 끼워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예, 접착제가 필요 없이 그 칼날선에 맞춰서 종이를 끼워서 고정을 시키는데요. 예, 결국에 이렇게 이것도 사각형을 만들어서 고정을 시키면은 이렇게 한 마리의 귀여운 야옹이 박스가 나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트 토이 체험으로 그 블럭형으로 된 페이퍼 토이를 접을 텐데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아트 토이하고 디자인 토이하고 차이점이 그 작가의 표현이 들어간 게 아트 토이라 그랬죠. 또한 디자인 토이에도 작가의 표현이 들어간다면은 아트 토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블럭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또 친구의 얼굴을 그려줘서 또 이게 종이 블럭으로 여러분들의 아트 토이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블럭들끼리 결합해서 여기 있는 친구처럼 기린이라든지 아니면 돼지 같은 또 이런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표현이 들어간 것 자체가 아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아트 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디자인 토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양한 협업가들을 통해서 공장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제작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전체적인 형태를 다 제작하지 않거든요. 반면에 아트토이 작가들은 전체적으로 그 커다란 형태서부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작은 소품까지 다 일일이 손수 제작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람의 그 신발을 만들게 된다면은 그 사람 신발에도 뭐 밑창이 있을 거고 신발끈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덮는 천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다양한 천을 작게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만든 다음에 그 작가들이 하나하나씩 그렇게 바느질을 하고 본드를 붙여가면서 그런 다양한 신발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옷을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옷을 뜯다 보면은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또 작게 또 그 토이에 맞게끔 만든 다음에 그런 거를 또 재봉을 해서 또 만들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보시는 돼지가 있잖아요. 이 돼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점토 있죠? 그 점토로 이렇게 조형을 한 다음에 그 조형한 거를 실리콘이라는 이렇게 복제를 위한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를 통해서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다가 레진이라는 재료를 부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복제를 할 수 있게끔. 근데 그런 복제는 디자인 토이에서 보이는 대량 복제가 아닌 한 10개 내에서 한 30개 정도 소량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토이하고 아트 토이하고 구분을 할 때 대량 생산하는 건지 아니면 소량으로 생산하는 건지 또 구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작가의 표현이 들어갔는지 작가의 표현이 들어가지 않는지 이런 형식으로도 디자인 토이와 아트 토이를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키트는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은 디자인 토이를 체험할 이렇게 붉은 닭이나 원숭이 박스 하나랑 그리고 강아지 박스 그리고 아트 토이를 체험할 한글 블럭 이렇게 3가지 세트로 구성이 되고요. 맨 처음에 가장 접기가 편한 그 붉은 닭 박스부터 한번 접어 볼게요.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디자인 토이에 대해서 관련 설명했었죠. 그 디자인 토이 같은 경우에는 그 작가의 표현이 들어가지 않는 대량 생산된 제품이라 그랬었어요. 이처럼 이미 이렇게 완성된 제품에 작가의 표현이 들어갈 수 없게끔 이렇게 그래픽이 다 입혀져 있습니다. 붉은 닭 박스는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엽서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붉은 닭 엽서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접으실 때 처음에 할 거는 우선은 여기서 이제 뜯으시면 돼요. 이렇게 뜯기 편하게끔 목형으로 아까 제가 목형으로 프린트를 찍어서 페이퍼 토이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목형으로 뜯었기 때문에 칼선으로 종이를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뜯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출력이 된 다음에 목형으로 칼날이 들어가 있는 목형으로 기계를 통해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뜯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목형으로 찍을 때 뜯어지는 절단면과 이렇게 접을 수 있는 면을 이렇게 구분짓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히는 면을 모두 다 한 번씩 접어주세요. 이렇게 모두 이렇게 한 번씩 접어주신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한 번씩 다 접을게요. 이렇게 접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페이퍼 토이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평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입체 모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정을 할 수 있게끔 풀이나 종이를 끼워 넣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다가 풀을 이렇게 붙일 건데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목공풀이나 아니면은 뭐 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이시면 되고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지금 선생님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풀을 묻혀서 이렇게 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여러분들도 풀을 붙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많이 풀을 붙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는 아까 전에 평면에서 입체로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것도 이쪽 면에 지금은 풀을 전에 만든 거 너무 붙였지만 이번엔 그거를 경험 삼아서 조금만 이렇게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은 이번에는 흐르지 않고 이렇게 잘 깔끔하게 됐어요. 선생님은 지금 목공풀을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이 문방구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딱풀도 좋아요. 딱풀로 접는 게 좀 더 이렇게 손쉽게 접을 수가 있고요. 목공풀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형식으로 이제는 입체로 됐어요. 그런 다음에 밑면을
이렇게 끼워 넣으면은 네, 사람 얼굴이 나왔어요. 네, 그쵸?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접으면은 어때요? 네, 사람 얼굴에 씌울 수 있는 네, 마스크가 완료가 됐어요. 딱 끼우면 사람 얼굴에서 이제는 이렇게 얼굴이 됐죠? 근데 여기 하나 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마스크에서 눈을 한번 띄워 볼게요. 이렇게 눈을 뜰 수 있어요. 여기도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목형을 제작하고 거기다 칼라를 박은 다음에 기계로 이렇게 눌렀기 때문에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또 이렇게 길다랗게 또 구멍이 있어요. 네, 이것도 띄워 볼게요. 네. 그럼 어때요? 이제 눈이 없어졌죠? 눈이 없는데 여기 사람에 끼면은 사람 눈으로 돼가지고 네, 이런 모양의 예, 닭박스로 이렇게 또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니까는 눈 사이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 여기다가 이렇게 또 길다랗게 띄는 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뭐 동전이나 아니면은 뭐 길다란 걸 이렇게 넣어서 보관할 수 있게끔 저금통 형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한번 첫 번째로 제작을 해보고요. 이제는 두 번째 디자인 토이 체험할 거는 네, 이제는 강아지 박스예요. 이 세트를 접으면은 여기 보이는 강아지 12마리를 모두 다 접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있는 닭박스와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만들었죠. 근데 이거는 접착제가 필요 없는 페이퍼 토이예요. 네.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페이퍼 토이를 평면에서 입체로 만들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접착제를 사용하는 방식과 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를 끼워서 입체로 만드는 방식. 네, 이게 바로 종이를 끼워서 입체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프린팅을 한 다음에 목판에다가 칼라를 받고 찍어서 이렇게 띄울 수 있게끔 제작을 했어요. 네. 네, 여러분들 손쉽게 잘 띄어지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접을 수 있는 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을 수 있는 면을 모두 한 번씩 이렇게 다 접어줘요. 그런 다음에 네, 이렇게 접어주면은 나중에 조립할 때가 쉬워요. 조립하면서 접으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약간 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미리 한 번씩 다 접어놓고 이제 이렇게 끼우기만 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홈이 있을 거예요. 예, 여기 홈이 있고 여기에 홈에 끼우게끔 이렇게 끼우는 부분을 만드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기만 하면은 네, 어때요? 아까 전에는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접착제를 붙였는데 이거는 끼운 형태로 이제 접착제 없이 붙여졌죠. 여기도 예,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박스의 원리가 뭐죠? 물건을 보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다가 뭐 사탕이나 메시지 같은 걸 넣어서 좋아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뚜껑을 닫은 다음에 책상에 올려두면 아마 친구가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여기서 사탕이 있네, 메시지가 있네 하면서 좀 더 이 강아지 박스를 통해서 소통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런 페이퍼 토이에 또 단점이 있어요. 선생님이 보여준 이런 이렇게 레진으로 만든 토이는 뭐 습기라든지 이렇게 충격을 가해도 망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종이 같은 재질은 충격을 가하거나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세트 안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 양면 테이프 같은 경우는 하나씩 뜯을 수가 있고요. 투명한 면은 띄었다 뗐다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또 불투명한 면은 약간 좀 한번 붙이면은 띄어지기 어렵게끔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투명한 면 말고 불투명한 면을 이렇게 띈 다음에 강아지 밑면에다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투명한 면 있죠? 이 면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상에 올려도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띄었다 뗐다 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아지 12마리를 이런 방식으로 만든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만든 그 붉은 달 박스 있죠? 여기다 또 이렇게 강아지 집처럼 보관도 할 수 있어요. 네. 간편하죠?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들도 한번 나머지 강아지 12마리를 한번 모두 다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아와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퍼그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바견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시베리안 허스키도 있고요. 네, 다양한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하나씩 나눠 가져도 좋고요. 한번 꼭 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설명할 때 디자인 토이하고 아트 토이를 모두 체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아트 토이를 한번 체험해 볼 거예요. 앞에 제작한 거는 작가의 표현이 들어갈 수 없게끔 이렇게 그래픽을 입혔기 때문에,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툴을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다가 작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넣는다면은 이것도 아트 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은 작가의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는 디자인 토이로 보는 게 맞아요. 이번에는 아트 토이를 만들 건데요. 한글 블록이 있을 거예요. 요거 구성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표지가 있고 뒤에는 설명서가 있고 여러분들이 블록을 접을 수 있게끔 제작된 이렇게 네, 블럭형 네, 페이퍼 토이가 있어요. 어때요? 아무 그래픽도 없이 그냥 색상만 있죠? 색상만 있다는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를 한번 뜯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것도 이런 형식으로 프린팅을 입히지 않고 그냥 목형으로 찍기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에 원래 색상이 남긴 채 이렇게 접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을 수 있는 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거는 접을 수 있는 면을 모두 다 접는 거예요. 그리고 접을 때 항상 이렇게 쉽게 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강아지 박스도 그렇고 이 한글 블록도 그렇고 가장 긴 면 먼저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양쪽을 끼우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하나 완성됐어요. 그런 다음에 또 선생님은 여기 색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색상 하나만 더 접어 볼게요. 이번에는 이걸 한번 찍어서 접어 볼게요. 네. 이거를 띄어서 접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가장 긴 면을 먼저 이렇게 끼워서 접고요. 그런 다음에 이 면을 접으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은 위쪽 면을 남겨둘게요. 네. 왜 남겨두는지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은 여기다가 펜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뭐 눈 두 개가 있고 사람 얼굴이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도 그리고
또 옆면에는 이렇게 귀도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제가 상상 속에 있는 사람을 그렸는데 여러분들은 친구를 그려서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여기다가 또 옷도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거고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겠고요. 여기다가는 뭘 하면 좋을까? 네, 여기다가는 얘가 남자면은 키 큰 여자를 하나 그려줄게요. 네, 눈이 있는데 여자는 속눈썹을 이렇게 그리고요.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조개를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웃는 얼굴을 그리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커플티를 맞춰가지고 똑같은 이렇게 옷을 그릴게요. 그리고 얘는 가르마를 이렇게 그릴게요. 옆에는 귀를 그리고요. 네,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 금방 그렸어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은 물감도 있을 거고 사인펜도 있을 거예요. 그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더 표현하면 더 좋고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또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이걸 넣은 이유는 다양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분리되지 말고 이렇게 커플이니까는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라고 여기는 사이에다가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일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투명한 면은 띄었다 뗐다 할 수 있고 투명하지 않는 면은 한번 붙이면은 띄기 어렵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요? 진짜 커플들 보면은 같이 갈 때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그런 모습하고 똑같죠?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좀 더 이렇게 생활에서 쓰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거를 약간 좀 고정도 해놓고 싶고 벽에다 붙이고 싶고, 네, 그러면은 이거를 띈 다음에 양면 테이프를 띈 다음에 여기다 붙이세요. 그리고 선생님 손바닥 보이나요? 선생님 손바닥이 뭐 이렇게 벽면, 평평한 벽, 아니면 뭐 책상 벽면, 아니면 또 진열장 이렇게 벽면을 생각하고 이렇게 붙이면은 어때요? 띄어지지 않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꽃이나 펜을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펜 꽂이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만든 다음에 집에서 소품으로 꾸며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보면 또 다양한 블록들이 많아요. 여기 있는 블록들을 선생님처럼 이런 것만 만들지 말고 뭐 강아지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총이나 건담, 로봇, 뭐 칼 같은 것도 만들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자가 머리가 열려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지금은 닫겠습니다. 네, 이렇게 닫고 오늘은 여기까지 체험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메일로 문의사항을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